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디임크 연구실 소속 배준수입니다. 비경영 데이터 분석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DA 인퍼런스와 디레실레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깁스 샘플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LDA 가정사항과 그리고 문서 생성 프로세스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식은 지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던 LDA가 최대화시켜야 할 결합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리뷰해보자면 먼저 이 부분은 그 각 토픽 내에 있는 단어들의 분포도를 말하고 이 부분은 각 문서 내에 있는 토픽들의 분포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문서 내에 토픽의 비율 분포가 정해져 있으면은 이 D번째 다큐멘트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텐데 이 단어들에 대한 토픽 할당을 말하고 토픽이 할당이 되었으면 그 토픽에 할당된 단어들의 분포도를 참고하여 단어들을 선정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 식을 최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는 오직 이 W 데이터 워드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최대화시켜야 할 파라미터는 파란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측된 단어들을 토대로 이제 파이와 세타와 g를 추정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최대화 시켜야 할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설명드리지 못한 이 베타와 알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와 베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디레실레 디스트리뷰션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그 이제 디레실레 디스트리뷰션을 설명하기 전에 앞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베타 분포가 확장된 분포입니다. 그래서 베타 분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베타 분포는 알파와 베타라는 모수를 갖고 있고 이 PDF는 다음과 같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이항 분포에서의 이제 컨주게이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해설을 해보자면은 이제 이항 분포에서 성공 확률이 P인 사건이 알파번 일어나고 1-P인 사건이 베타번 일어났을 때의 P에 대한 분포를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제 헤드가 뭐 5번, 테일이 5번 나왔다 하면은 이제 성공 확률은 이제 2분의 1 근방에 있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으나 이제 헤드가 뭐 8번, 이제 테일이 2번 나왔다. 그럼 이때는 이 P 값은 이제 2분의 1보단 다른 숫자에 대한 값을 가질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 P에 대한 분포를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설명드리고자 할 이 디레실레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베타 분포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말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공 확률이 P1인 사건이 알파 1번 일어나고 땡땡땡 성공 확률이 PK인 사건이 알파 K번 일어났을 때, 즉 멀티노미얼 분포에서 그 확률값 P에 대한 분포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LDA로 돌아와 보면은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이리시의 디레실레 분포가 사용되게 되는데, 이 알파와 베타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려보자면은 이 디리슐레 분포에서 알파와 베타 값이 크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 P에 대한 분포가 고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와 베타가 이제 큰 값을 갖게 되면은 각 문서별 토픽 비율의 분포가 고르다. 각 토픽별 단어의 비율의 분포가 고르다라고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이 알파와 베타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작다라면은 이제 각 문서별 토픽 비율이 극단적으로 이제 고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단어 비율의 분포가 극단적이다. 고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각 문서 내에는 토픽의 비율 분포가 고르기보다는 어떤 특정 주제를 담은 그런 문서를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여 알파는 보통 이제 음수 값을 취한다라거나 이제 좀 작은 값을 설정하여 이제 LDA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LDA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 이 최적화에 사용하는 기법은 이제 깁스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LDA에서 진행할 깁스 샘플링은 이제 콜랩스드 깁스 샘플링 사용을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콜랩스드 깁스 샘플링은 크게 핵심을 이 식과 이 그림 두 개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W는 코퍼스 내의 단어들을 의미하며 이 Z-I의 뜻은 뭐냐면은 그 i번째 단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가 주제가 할당되어 있는 상황. 그림을 들여서 예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레이블이란 단어가 i번째 단어라고 했을 때 W는 이제 문서 내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Z-I는 WI 단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은 각 주제가 할당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레이블이란 단어는 어떤 주제에 할당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이제 이 확률을 말하고, 이 확률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이 네 가지 값을 통해서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확률값은 이 값과 이제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 값을 통해 이 확률값을 추정하게 되는데,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자면은 이 단어는 이제 D번째 문서 내에서 WI를 제외한 J번째 토픽에 할당된 전체 단어의 수를 말하고,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D번째 문서 내에서 WI를 제외한 전체 단어 수, 이와 같은 경우는 WI를 제외한 토픽 J에 할당된 이 W의 횟수를 말합니다. 여기선 W는 동일한 단어를 말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WI를 제외한 토픽 J에 할당된 전체 단어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 이 식을 통해 이 확률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콜랩스드 기샘플링을 어떻게 실행하느냐라고 설명드려보자는, 먼저 이제 각 단어에 모든 단어에다가 이제 랜덤하게 그냥 주제를 다 할당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단어 한 번마다 이와 같은 확률값 계산을 통해서 주제를 할당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레이블이란 단어, 이 레이블 번째에서의 이 콜랩스드 김스 샘플링 기법을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근방에 있는 W 단어와 이 WI 번째 단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주제가 할당되어 있을 때 이 레이블이 어떤 주제에 할당되는가 확률값을 계산을 이 수식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 이제 주제가 할당되었다라면은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콜랩스드 기스 샘플링은 이 코퍼스 내의 모든 단어들을 한 번씩 거쳐가면서 계속 진행하게 되고, 이제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될 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타 파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 파이 부분은 이제 그 토픽 내에 W 단어의 비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타 부분은 D번째 이제 문서에서 그 토픽 J의 비중을 말하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려보자면은 이 부분은 이제 토픽 J의 단어 W가 할당된 횟수라고 해서 이 단어 W가 이제 토픽 J에 할당된 횟수 나누기 이제 모든 보캐블러리에 대하여 이제 할당된 횟수로 나눠주면은 이제 제2번째 토픽에서 W 단어 비중을 설명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세타도 이 문서 D에 토픽 J가 할당된 단어 수를 토대로
이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